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을 합치게 되면은 눈으로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스쳐 지나간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 한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인사이드고요.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이 바젤위원회,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은행 감독규제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말에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연기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조치로 월요일 날 아시아를 비롯해서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강등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유로존 은행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바젤위원회가 은행들의 유동성 자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로 인해서 자본 확충, 부담 축소하고 대출 활성화 가능성이 좀 있어서 글로벌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바젤3가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해서 2019년 전면 시행으로 바뀌었으며, 적용 자산의 범위가 현금, 국채, 우량 회사채, 전환사채 등이 한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일부 주식과 우량 주택저장채권, 유동사 증권 등이 포함시키면서 은행들의 자산 확충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 국제 규약, 은행 감독 기구인 바젤위원회에서 핵심 자기자본 확충을 은행들한테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는 우리나라 은행에게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네. 현재 바젤3 도입 관련 동향은 바젤위원회 27개국 중 11개국이 합의된 것처럼 2013년 11월부터 시행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15개국은 초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작년 11월 초에 바젤3 도입이 어렵다고 했고, EU 같은 경우도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국제 동향을 보면서 도입을 하겠다고 연기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럴 때 이러한 완화책은 향후 도입 과정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강력하게 준비 중이었던 나라들은 괜히 비용만 날리고만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면 추후 여러 가지 규제안도 완화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에는 현금을 비롯한 몇 가지 한정된 부분에서 자산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에서 보면 일부 주식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은행들의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좀 있고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 같은 경우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바젤3라고 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 재료에 따라서 시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실제 국내 은행들한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부분을 규제 완화 이전의 기준에 맞춰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완화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이 수익이 적은 채권 등에서 보다 고수익형 채권 등으로 이전을 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제약을 받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일부 해소된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월에 본격적인 부채 상환 한도 협상 등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하면서 경기 회복 초기 업종들, 즉 은행, 증권, 건설, 에너지, 소재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이 바젤위원회에서 바젤3라고 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좀 연기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수원 WMC의 서상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